안녕하세요. 봉익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안진경의 쟁자위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PPT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어, 떻게 보면 안진경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자, 영상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10분 정도 되는 길이로 좀 자른 거고, 자, 오늘 영상은 당나라의 어떤 서예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진경과 안진경의 삼고 그리고 안진경의 쟁자이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거 다음은 우리가 제 영상에 보면 안진경 하기 전에 왕이지그시 흥복사단비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영상과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왕이지 행서를 쓰다가 안진경 행서를 쓸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은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PPT로 나가는데 당나라에 그 어떤 서예가들이 있었고, 그 서예가들 중에 안진경은 안진경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안진경의 삼고가 있고, 이 삼고가 어떤 내용이 있으며, 이 삼고 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쟁자위고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떠한 글씨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할게요. 자, 그럼 다시 당나라로 돌아와서 우리의 주 목적은 안진경의 쟁자위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당나라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당나라로 돌아와서 이 당사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당사대가를 알아보기 전에 당나라 때는 서예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을 다 기억은 못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될 그런 서예가들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태종, 우세남, 구양순, 저수량, 손과정, 안진경, 회소, 유공권, 이런 사람들은 당나라의 서예가로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또 당의 사대가가 있겠죠. 당 사대가는 먼저 우세남, 그리고 구양순, 저수량, 안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명의 어떤 나이를 한번 보면, 자, 구양순이 557년, 그리고 우세남은 그 다음에 출생을 했고, 저수량은 구양순이 40세 때 출생을 했죠. 그래서 저수량까지는 초당 3대가가 되겠습니다. 안진경은 중당 때의 서예가예요. 그래서 이 초당 3대가와 더불어서 당 4대가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당의 대표적인 서예가 안진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서예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나라의 서예가를 다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자, 우리 빨리 저기 안진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글씨로 들어가야죠. 자, 안진경의 본적은 낭야, 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둥성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자, 안진경 집안은 명문가 출신으로서 대대로 고문짝과 전예서 등 서법에 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년 시절에 부친을 여의고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자, 진사에 급제하여 제과에 발탁되어서 벼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안진경은 처음에는 이 서예의 필법을 저수량에게 배웠고요. 그 뒤에 장욱에게서 어떤 더 이후에 필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구양순, 우세남 등 초당 사가 서체의 특징을 종합을 해서, 자, 웅건하고 넉넉한 그런 자신만의 서체를 창작해서 해서의 모범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안진경체 해서의 창시자로서 조맹부 유공권, 구양순과 더불어서 해서 4대가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 안진경 하면 자, 잠두연미라는 어떤 필법의 특징이 있어요. 자, 잠두연미라는 거는 자, 잠두는 누의 머리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연미는 제비꼬리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모양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누에가 있고, 누의 머리 부분, 자, 앞에가 살짝 내려와 있으면서 퉁퉁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제비꼬리 부분을 보면 갈라져 있죠. 자, 요런 부분이 색에 나타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안진경의 어떤 그 회계 특징인 잠두연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씨에서 한번 보면, 자, 갈지자의 제일 마지막 획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어떤 잠두의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뒷부분에 있는 제비꼬리 모양으로 나타난 획이 연미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진경은 뭐 비서가구 서법 작품이 많이 있는데 약 138종이 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자, 해서에는 안글예비, 안시감요비, 다보탑비와 또 마고선단기, 자, 요런 대표적인 해서비가 있고요. 자, 행초서로 보면, 자, 제질문고, 쟁자위첩, 배장군첩, 자서고신첩, 자,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행초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제질문고는 천하 제2행서로 일컬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 천하 제2행서에 제질문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쟁자위첩을 배우냐, 쟁자위고를 배우냐. 자, 쟁자위고가 이제 뭐 더 후대에 나온 글씨이기도 한데, 제질문고가 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필획의 맛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글씨가 더 많고 여러 가지를 필획의 느낌을 알 수 있는 쟁자위고를 수업 시간에 습득을 하는 겁니다. 쟁자위고를 공부를 하고 그 나중에 또 제질문고를 썼을 때 또 다른 또 느낌의 그런 필획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안진경이 어린 시절에 집에 지붕이 깨져서 비가 이렇게 새서 흘러내린 흔적을 보고서 어떤 서법을 깨달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옥루흔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지복자의 셀루자, 흔적 흔자. 그래서 요거는 중국 당대의 안진경이 고안한 어떤 서예 기법이라고 합니다. 가옥이 누수현상과 같이 물이 세로로 수직방으로 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유롭게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옥루흔이라는 안진경의 어떠한 서의 기법이 있어요. 뭐 또 옥루우라고도 하는데, 또 안진경의 회서와 서에 대해서 문답한 말 속에 또 있고, 서적에도 그 실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 글씨들이 오른쪽에 비교적 안진경이 젊었을 때 쓴 다보탑비라는 글씨예요. 왼쪽에 그 더 이후에 나이가 더 들어서 썼던 안진경의 안글예비, 안글예비죠. 이건 여러분들도 써봐서 알 거예요. 이 두 글씨의 비교를 해보면 안진경도 처음부터 이렇게 글씨가 살이 막 많고 곡이 셌던 건 아니에요. 자, 오른쪽 글씨만 봐도 약간 더 골이 더 살아있고 살이 조금 더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자, 확실히 왼쪽 부분이
그 살과 근육이 많이 붙어 있으면서 곡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씨로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안진경에 대해서 행서에 대해서 알려면 안진경의 삼고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삼고가 무엇이냐? 자, 안진경 행초서 중에서 특히 유명한 필적은 그의 삼고, 제질문고, 제백문고, 쟁자위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왜 유명하냐면, 자, 글씨를 쓴다는 의식이 없이 조련간에 휘갈겨서 쓴 초고 그대로의 필적이어서 더욱 자연의 묘미가 있고 진귀하게 여겨지는 글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삼고 중에서 제질문고와 제백문고는 758년 이후에 쓴 것이고, 쟁자이고는 그로부터 6년 후인 764년에 쓴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뭐 다 글씨를 배울 때 무슨 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고로 돼 있나? 이 고가 무슨 뜻인가? 이 고라는 뜻은 어떠한 그 문장을 쓸 때 초고, 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연애 편지를 쓴다. 근데 그냥 한 번에 쫙 쓰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초안을 잡고서 문장을 이렇게 더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막 지워가면서 다시 밑에다 고쳐서 쓰고 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옮겨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편지를 잘 안 쓰죠. 제가 또 라떼 얘기를 했네요. 네, 라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초안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고라는 의미가 어떤 글의 초고, 초안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이제 이 작품들이 나와 있는 뭐 탁본이나 글씨들을 보면 그 초안이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삼고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질문고는 자, 알록산의 반군에 피살된 조카 안계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서 쓴 글입니다. 자, 이러한 슬픔에 빠져서 쓴 글, 그 당시에 어떤 막 슬픈 감정을 그대로 쓰면서 초고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안진경의 어떤 슬픈 마음까지도 같이 담겨 있는 그런 글씨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질문고는 묵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천하 제2 행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백문고가 있어요. 제백문고는 자, 백부의 제사를 지낸 제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쟁자이고, 쟁자이고는 764년에 안진경이 정양군왕 곽영부에게 보낸 편지로서 자위를 논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자위라는 것은 어떤 벼슬을 하는 사람의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자, 당시 상서우 복야 정양군왕이던 곽영부가 그 조정의 신임을 기화로 교만, 사치를 해서 조정 신하의 서열, 좌위까지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의 행동을 어떤 비행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잖게 나무라고 반성을 촉구한 그런 내용의 초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글씨를 쓰면서 해석된 부분을 같이 보고 그러면 또 재밌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질문고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이것만 묵적이 남아있다 그랬죠. 자, 요 부분에서 봤을 때 뭔가 막 낙서해 놓고 지우고 막 덮어쓰고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막 지우고 옆에다 다시 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 밑에 다시 이어서
내가 쓰려던 그런 내용들을 쓴다든가, 아니면 지우고 옆에다가 다시 조그맣게 막 이어 붙인다는 거나, 아니면 막 그냥 색칠해버리고 넘어간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고라는 부분, 제가 초고라고 했죠.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재백문고인데요. 재백문고는 비교적 좀 적어요. 이렇게 막 지우고 한 부분은 적은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다시 쓴다거나, 이렇게 뭐 좀 지우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 재백문고에서도 보입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할 안진경의 쟁자위고인데요. 요거를 다 쓰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어차피 이 뒷부분이 글씨가 많이 작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에 있는 필획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달을 하고 익혀야 뒷부분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탁으로 된 책을 여러분들이 뭐 볼 수 있다면 쓰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약간 편집이 돼서 조그만 것도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을 법첩을 구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저도 이 쟁자위고를 쓸 때, 야, 이거는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써놔도 이쁜지도 모르겠고. 근데 요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씨 중에 하나가 이 안진경의 쟁자위고입니다. 이러한 풍을 약간 제 풍으로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많이 연습하고 써보고 있는 법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부분도 그 초고라는 부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옆에 조그맣게 다시 쓴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추가를 해야겠다 하고 옆에다가 조그맣게 쫙 써놓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잘못 썼는데 하고 그냥 굵게 위에다가 덮어서 다시 쓴 부분, 자, 요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 쟁자위고에 목적이 있을 때 돌에다가 그대로 이 지운 부분까지도 그대로 다 살려서 새겨놓은 이 비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편집을 해서 책으로 만들면 쟁자위 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자꾸 얘기할 때 쟁자위 첩에다가 다시 쟁자위 고로 바꾼 게, 자, 요 탁본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면서 쟁자위 첩이라고 책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경 3고를 얘기할 때는 쟁자위 고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어떤 뭐 책 내가 쓰는 법첩이다 했을 때는 쟁자위 첩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